뉴스 속 경제 이슈는 더 쉽고 깊게, 최신 고용 동향은 더 빠르게 전해드리는 고용브리핑 365 시간입니다. 오늘도 최지숙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이슈 준비하셨나요? 네, 어느덧 이제 팬데믹 시대가 3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오미크론의 위협이 만만치 않지만 그래도 2022년에는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가 큰 상황인데요. 채용 시장도 이제까지와는 또 다른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올해 채용 트렌드는 지난해와 어떻게 달라질지 이슈픽에서 짚어보겠습니다. 네, 우리 생활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준 게 바로 이 코로나인데 채용 시장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수시 채용이 대세가 된 이런 현실인데 어떤 부분인지 좀 하나하나 짚어볼까요? 네, 기업의 정기 공개 채용이 크게 줄어들면서 수시 채용이 대세가 됐는데요. 대기업의 대규모 공개 채용이 사라지면서 5대 기업 중에는 이제 삼성만 남았습니다. 기업들이 이렇게 공채를 없애는 건 효율 때문인데요. 신입사원을 대규모로 뽑아 교육하는 것보다 수시로 필요한 사람을 뽑는 게 효율적이라는 겁니다. 이렇다 보니 이제는 1년 내내 수시 채용이 이뤄지고 있고 정해진 시기 없이 부서나 직무별로 채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관심 기업과 업무 분야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면서 채용 전략을 짜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커지기도 했습니다. 네, 공채가 사라지면서 청년들 체감하는 취업문은 더 좁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어느 정도 이제 상하반기 공채가 언제쯤 있을지 예상이 됐었는데요. 네. 이제는 사실상 공채 채용이 대부분 폐지됐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이마저도 올 상반기는 더 어려워 보입니다. 정경련 조사에 따르면 대기업 10곳 중 5곳이 상반기 신규 채용 계획이 없거나 세우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근데 이 좁은 취업문마저도 신입들에게는 더 어려운 구조입니다. 경력들을 우선 많이 좀 선호하다 보니까 인턴 경험 하나라도 있어야 신입들이 그 관문을 통과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턴이라는 말까지 생겨났죠. 맞아요. 설문조사에 따르면 한 구직 사이트에서 최근 국내 기업 567개사를 대상으로 신입사원 채용 시 중요하게 평가하는 기준을 물었더니 1위가 바로 지원 분야의 근무 경험이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이 지원 분야 전문 지식과 자격증이었는데요. 한국 바른채용인증원이 발표한 2022 채용 트렌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면접관 10명 중 7명이 꼽은 채용 트렌드 1위가 바로 직무 중심 채용이었습니다. 회사 입장에선 이해가 가는데 이 취업 준비생들 입장에서는 이게 좀 말이 쉽지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입이 정말 말 그대로 신입인 건데 경험을 가진 신입을 원한다?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기업으로서야 투입 즉시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인재를 선호하다 보니까 취준생들 역시도 이 부분을 어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경험이 적은 신입들에게는 수시 채용의 문턱마저 높아진 겁니다. 네. 게다가 신규 채용 시 10곳 중 6곳은 이공계를 원한다고 응답해 전공 계열에 따라 체감도가 더 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음으로 눈여겨봐야 할 채용 트렌드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코로나19 가속화로 위기 대응 단계에서 단기적으로 도입되는 듯했던 비대면 채용 방식이 이제 완전히 정착하는 단계입니다. 특히 화상 면접은 공정성과 소통 면에서도 좋은 평을 듣고 있어서 계속 진행될 걸로 보이는데요. AI 면접과 역량 검사를 도입하는 기업도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제는 취준생에게도 익숙해진 면접이 아닐까 싶은데 더 핫한 채용 키워드가 있습니다. 바로 인터넷 가상세계 메타버스입니다. 채용 시장에서도 이 메타버스가 도입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한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이 취업 박람회를 열었는데 여기에 삼성, LG, KT, 또 오뚜기, 효성 등 80여 개 기업이 참여해 화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네. 가상세계에서 인사 담당자 아바타와 취업 준비생 아바타가 만나서 면접과 교육이 이루어지는데요. 공간이나 인원 제한이 없어 자유로운 진행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기업들이 이 메타버스 채용 도입에 좀 적극적으로 나설 걸로 보이는 건가요? 네, 기업들이 이제 채용에 메타버스를 도입하는 이유는 지역에 제한을 받지 않아서 일단 비수도권 인재 유치가 가능하고 또 MZ세대에 쉽게 다가갈 수 있다는 장점 때문입니다. 그래서일까요? 한 취업 플랫폼 조사에 따르면요. 기업 493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41.6%가 메타버스 채용을 도입할 의향이 있다라고 답했습니다. 더불어 전체 기업 중 64.5%는 향후 메타버스 채용이 확대될 걸로 전망했다고 합니다. 일하고자 하는 중장년층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변화한 채용 환경에 적응하기가 참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중장년층의 강점은 역시 경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의미도 예전만한 무게감이 있지는 않습니다. 새로운 산업군에서 다시 출발해야 하는 중장년층은 사실상 신입이나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네. 채용과 업무 방식 모두 온라인 중심으로 변해가는 요즘 같은 시대에는 청년은 물론이고 중장년층 역시 디지털 이해도가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짚어볼 채용 트렌드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2022년에 꼭 숙지해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ESG인데요. 요즘 자주 들어보셨을 겁니다. 환경사회 지배구조를 뜻하는데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철학을 담고 있는 말입니다. ESG는 기업 경영의 세계적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는 만큼 당연히 채용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ESG 전문가를 찾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고요. 또 ESG 경영에서 적합한 인재를 채용하는 경향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꼭 알아야 할 뉴워드를 들고 왔다고 네. 들었거든요. 어떤 단어인가요? 혹시 소셜 리크루팅 들어보셨나요? 소셜 리크루팅? 리크루팅 뭐 구인구직 네, 이런 뜻인데 그렇습니다. 소셜 리크루팅은 뭔가요? 우리나라 온라인 채용 플랫폼으로는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워크넷을 비롯해 오래된 플랫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몇 해 전부터 소셜 리크루팅 플랫폼이 뜨고 있습니다. 구인구직과 SNS가 합쳐진 개념인데요. 구직자와 채용 담당자가 각자 관심 있는 정보를 찾고 또 서로 인맥을 쌓기도 하는 일종의 비즈니스형 SNS 서비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외에서는 이게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다고 들었는데 국내에서도 다양한 플랫폼들이 생겨나고 있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국내에도 새로운 플랫폼들이 계속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네. 해외의 경우를 봐도 소셜 리크루팅은 더 확장될 조짐이니까 앞으로 채용 시장에 적응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플랫폼별로 커뮤니티 성격의 비즈니스를 전문으로 하는 곳도 있고 또 지인 추천제 채용 정보를 전문으로 하는 곳도 있습니다. 다양한 플랫폼이 있으니까 본인에게 맞는 곳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코로나19로 채용 시장의 흐름도 바뀌면서 어떻게 경험치를 올릴 수 있느냐가 새로운 기회와 성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계속 바뀌는 채용 문화를 주시하면서 대비해야 할 시점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최지숙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